오늘은 청약 경쟁률 1300대 1,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나온 그 물량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텔이었는데요. 최근에 1312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아파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만은 아파트의 형태의 주거 형태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제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가능해요. 전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등기, 즉 소유권의 형태인 등기를 치지 않고도 그 중간에 이제 되팔 수 있는 것을 이제 전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매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매에 대한 규제, 제한들이 이제 있게 됐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실 미만만 전매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전매가 가능하지 않는 이런 규제들이 있게 되었어요.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래도 일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의 형태를 갖춘 아파텔 같은 경우에 이제 1312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물량이었고요. 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제 채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투기성이 짙다고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들은 일부 안 하려고 자제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하지만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렇게 폭발적인 경쟁률이 나온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정부의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풍선 효과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규제를 너무나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규제책들을 피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주택의 물건들을 많은 분들이 찾으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이 규제를 피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런 물량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찐팬분들은 꼭 이 영상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물량 같은 경우에 실제로 100실 미만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주거 형태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많은 차익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차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약을 하겠죠. 뭐 10억이 넘는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잔금까지 다 치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1300대 1의 경쟁률이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중간에 전매를 하거나 일부 차익을 남기고 이제 그런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부동산에 투자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굉장히 많은 수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들을 보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 그리고 남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뭐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현재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10%나 20%의 계약금만 들어가면 되니까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의 경쟁률이 치열하고 가점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추첨제의 물량들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구축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들도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대안이 없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고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전매 제한에서 또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을 하고 전매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남기고 차익을 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차익을 남기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달콤한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가지고 청약을 통해서 아니면 구축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내 집 마련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1300대 1이 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것들을 당첨돼서 전매를 하고 수익을 남기고 이런 달콤한 열매를 만약에 내가 먹게 된다면, 내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투기성이 짙은 물건들을 내가 계속해서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투기성이 짙은 물건들만을 찾아가고 수익률이 높은 물건들만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투자의 그런 그릇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처음부터 올바른 재테크의 마인드가 심어진 상태에서 나의 작은 능력들, 그런 여력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청약에 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먼저 당첨만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넣으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물론 당첨이 1300대 1 경쟁률을 넘어가지고 당첨이 되고 수익을 남기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익을 남겼던 분들, 달콤한 이런 열매를 따 먹으신 분들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투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파산까지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조회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물량들, 제가 몰라서 영상을 안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순히 조회수를 많이 뽑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물량들을 뭐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찍었을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제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은 저도 23살 때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많은 성과들을 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저도 돈의 중요함,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런 베이스가 깔리게 되면서 투자를 할 때 실패한 투자도 했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결정할 때 신중하고 의사결정은 빠르게 하지만은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정말 리스크가 없는지를 많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리스크가 없다고 하죠. 왜? 이런 청약 당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매로 바로 넘기게 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2030 세대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했던 분들한테 이런 달콤한 유혹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이 저랑 11살 차이가 납니다. 11살. 그러니까 32인데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봐요. 아, 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나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간혹 가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이 지금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을 이제 치르기 전인데, 지금 현재는 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잔금을 정상적으로 잘 치르고 네가 부동산의 한 사이클을 잘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면 된다. 그리고 넌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형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네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시기가 많은데 너무 조급하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달려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동생한테.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의 물량들이 있으면 청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지만은,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억제시키는,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경험치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경험해가지고 단순히 단시간에 뭐 억대의 돈을 벌거나 몇 천만 원, 정말 본인이 벌 수 없는 그런 돈,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단기간에 벌게 되면은 그 돈의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러한 기사들, 이제 이런 물량들이 최근에 있었고, 이런 물량들의 경쟁률이 이제 1300대 1의 경쟁률을 했다고 해서 저도 이제 놀라기도 했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전매를 통해 가지고 단시간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달콤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파텔, 저도 아파텔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에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형태, 주거의 형태를 갖춘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에 방 3개의 구조를 한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를 한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된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실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격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아파트보다는 아파텔이나 아니면은 주거의 형태보다 비주거의 형태의 그 투자 상품들이 가격 조정을 훨씬 더 많이 빠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텔의 실거주 여건으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고 구축의 아파트도 굉장히 높게 오른 측면에서 신축의 브랜드의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은 이제 실거주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지식산업센터는 나중에 제가 얘기할 수 있으면 번외로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은 차익형 부동산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익형이 뭐 평생 수익형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익형에서 이제 부동산의 차익형으로 변환을 하면서 많은 차익을 보기 위해서 무분별한 투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받으려고 했던 오피스텔의 상품이 이제 주거의 형태인 아파텔로 변화하게 되면서 아파트와 같이 많은 차익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의 로또 부동산만큼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리고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아파트보다는 지금 좀 완화되어 있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냥 묻지마 청약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기회라고 하는 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파텔의 기회, 활용 측면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피를 주고 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하거나 비과세 여건을 만들거나 이 부동산의 포트폴리오를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도 물론 장기간으로 가져가지만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매도 많이 했지만 단타를 해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을 사더라도 그 부동산을 제대로 사고 입지가 좋은 곳에 그리고 그 부동산을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고 끌고 가면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단타로 하는 이런 100실 미만의 이런 것들만 이제 눈여겨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수익을 낸 부동산의 그 투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시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 마음 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추후에 변곡점이 반드시 오게 될 거고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야지 그 시기에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모으기란 여러분들이 인구의 시간을 이제 지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아낄 수 있는지, 얼마만큼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절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시드머니, 종잣돈과 비례해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만약에 3억짜리 집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3억에 맞는 시드머니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10억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 그러면 10억에 맞는 시드머니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3억의 시드머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3억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계약금 3천만 원조차 모으지 않았으면서 10억이 되는 아파트, 20억이 되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20억의 아파트, 10억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설정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시드머니는 내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 시작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전매되는 부분들도 내가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을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단타로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을 하게 됐을 때는 정상적인 재테크의 절차를 잘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간에 전매를 하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반드시 계약금 정도는 있는 게 현명한 투자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만약에 경기 불황이 와가지고 전매는 가능하지만 전매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내가 계약금 정도만 있다면 계약을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경기에 대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뭐 2, 3년이 지난 후에는 또 변동하면서 그때 전매를 할 수도 있고 단기간의 차익을 보려고 이제 섣불리 들어갔다가 경기 하향 국면이나 침체기를 맞게 되면 저는 이미 맞아봤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국면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재테크의 마인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이러한 투자 열기성이 있는 이런 물량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물량들만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핫하고 계약금 얼마 없어도 되고 조그마한 돈으로 많은 몇 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13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물량에 관심 갖는 거 좋아요. 관심 갖는 거 좋은데 너무나 단기성에 대한 투기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단기성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시드머니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단기성의 투자 물량들 대안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단기간에 많은 돈을 내가 벌게 되면 내 실력으로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당첨돼가지고 그냥 운이 좋아서 벌었는데 그거를 내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얻은 돈 같은 경우에 내가 올바른 재테크의 투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이 없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그런 마인드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아파텔의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아파텔에 당첨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당첨이 되면은 프리미엄 주고 팔려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세가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살 수 있는 매수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입지가 좋은 아파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좋으면 비싸도 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입지의 가격을 수반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입지가 좋으면 조금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 입지가 가격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물론 거래가 되고 차익을 남기면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 달콤한 열매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파텔에 대한 부분들 경쟁률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봤는데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올바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종잣돈을 모으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모으기, 3000만 원을 모으기, 1억을 모으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2배를 만들기, 3배를 만들기는 이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올바른 재테크를 하게 된다면. 이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만드는 종잣돈을 만드는 그 시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올 수 있는 재테크의 기회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믿고 끝까지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